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따로 또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그 김정호, 교수께서, 김정호 교수는 정규제 TV의 아주 핵심 그 펠로우시죠. 이제 페이스북을 정규제 TV 페이스북에다 링크를 해 놓았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 얘기 좀 읽어 드리려고. 물론 페이스북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참 옛날 기억이 새삼스러워서, 이 국회에 가면 공청회 이런데 청문회 이런데 가면 증인 그러잖아요. 그 증인 말고 진술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진술인이라는 거는 법안 공청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법안의 이해관계가 많다든지 또는 어떤 전문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듣는 청문을, 히어링을 하는 거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진술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진술인이라는 말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쾌한 용어죠. 좀 이쁜 용어가 있을 텐데, 진술인입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진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진술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가서 진술조서 해서 도장 찍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근데 아마 김정호 교수께서 거기 불려가신 모양이에요. 저도 옛날에 언젠가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불려갔었어요. 오라고 해서 안 간다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는 안 간다 그러면 그만인데, 국회에서도 전문가라고 불러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안 가는 것도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참 웃기는 게요, 진술인이라고 불러놓고 한 몇 시간 걸립니다. 어떤 때는 더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몇 시간 동안 물도 안 줘요. 제가 한 2시간 참다가 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김정호 원장 가셔서 물은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 자기 질문할 때 와서 자리에 앉아 질문하고 없어요. 또 지금 개회할 때 여야가 쭉 앉아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주로 하는 거니까 여야가 쭉 앉아 있다가 좀 이따 보면 화장실 가고 담배 피러 가고 자기들은 다 없어지고 몇 명 남아 있으면 진술이는 계속 차리 짜서 앉아 있는 거다. 몇 명. 참 무슨 애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진지하게 와서 다 앉아서 듣든지. 물론 국회가 그런 데는 아니죠. 공중 테레비가 와서 이렇게 TV가 와서 찍을 때 좀 앉아 있고, TV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타다 보면 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는 또 자기들은 나가서 놀다가 놀게 했겠습니까만은 들어와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진술인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자기들 왔다 갔다 하고 엉망진창이죠. 물도 안 주고 웃깁니다 아주. 그래서 김정호 교수가 거기 갔다 온 모양인데, 저도 그때 제가 갔던 것은 KIC,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잖아요. 왜 KIC가 메릴린치에 투자했다 어쩌고저쩌고는 소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헐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참 웃깁니다. 우리나라의 KIC라고 하는 생겨서는 안 되는 조직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요. 물론 메릴린치 주식 같은 것은 다 들어먹기도 하고, 리만 브라더스 주식을 산다, 만다, 크니, 말도 많은 KIC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 때, 정부에서 만들려고 그랬고,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이유로 만드냐,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김진표 씨가 명색이 재정부 장관인데, 그때 민주당 의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법안에 반대했고, 그 당시 민주당이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그 법안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최경환 의원에서부터 쭉 한나라당이 있고, 쭉 김진표 이렇게 쭉 왼쪽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있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아주 KRC라고 하는 조직이 범주적으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 이 국부펀드의 일종인데요. 국부펀드라는 것은 무슨 사우디 왕자들이나 하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그 이광요 독재 정부에서나 하는 거지 투명한 민주국가 또 정상적인 그 경제 성장을 해가는 또 일정한 규모를 갖는 이런 국가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봐라 국부펀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싱가포르 같은 독재국가, 아랍 같은 무슨 왕족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웃기는 덜 떨어진 나라들이 하는 게 국부펀드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에 국부펀드라는 국부 펀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일본이 있나 미국이 있나 영국이 있나 프랑스가 있나 독일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게 KRC 같은 게 후진국을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누왜 일부 권력자나 기재부 이런 데서 마음대로 해먹으려고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 중에 일부를 허락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손해 계속 보고 돈 깨지고 하니까 요즘 외평채, 그건 빚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빚을 내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KIC를 만들어 놓은 게 그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 참 미친 짓인데 참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진술인으로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쭉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몇 시간 동안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간에 얼굴을 아주 붉히기도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정말 국회의원들은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평소에도 뭐 알고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왜 체계적으로 바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제가 뭐 예비군복 멀쩡한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멀쩡한 애들이 예비군복만 입고 가면은 개판된다 뭐 똥배지만 닮은 바보 되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뭐 저 종종 합니다만은 막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바보가 돼요. 그 이유가 있죠. 예비군복 입은 거 비슷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김정우 교수가 이제 끌려나가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두 분, 괄호 열고 닫고 분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아요. 의 국회의원이 진술인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고 야단도 치고 웃깁니다. 법안에 관련돼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불러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막 윽박 지르고 이래요. 그 참 국회의원들이란 게 정말 국회에서 무슨 뭐라 그럴까요? 국회에서 저 방방 뜨는 걸 보면 무슨 뭐 똥개 지 집안에서 짓는다는 식의 이 정규재 실장이도 국회의원을 똥개 비유했다 이렇게 누가 또 할지 모릅니다만은 글쎄요 얘가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뭐 자기 집 그라운드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뭐 과학적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과학적인지 모르죠. 그래서 진술인을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고 뭐 죄진 사람도 아닌데 야단치고 정말 그야말로 머리 뚜껑이 열릴 지경으로 만들더군요. 마침 그 중에 한 장면을 중앙일보가 기사로 올렸기에 패친님들께 소개합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제 이하는 중앙일보 기사예요.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종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에게 물었다. 이 의원, 이제 이 의원이 물은 거예요. 이상직 의원이. 금산불린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시적인 거다. 당연히 해야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겠나. 현대차와 삼성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데 협력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적다. 동네 머슴보다 덜 준다. 기본적인 철학이 잘못됐다. 그 이제 김 교수 답입니다. 김 교수 땡땡. 제 의견을 들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요? 이 의원. 마진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하는 얘기다. 마진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일단 김 교수. 이익률이 순환 출자나 출자 제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건 납품 단가 문제 아닌가요? 그 다음 이 의원. 순환 출자 하나 얘기하겠다. 현대차 블루헨젤을 아는가? 카센터다. 동네 빵집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 진출을 하면서 그 다음 김 교수. 의원님 제가 진술할 게 뭔가요? 이 의원.
이거 순환출자 맞지요? 이거 끊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 교수. 그건 순환출자로 할 수도 있고 기존 회사의 사업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계열사로 진출하는 것만 규제할 이유는 없다. 이어원. 골목 카센터 업종이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은 상관없다는 건가? 김 교수. 그건 순환출자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어원. 유통업만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블루엔저처럼 순환출자식으로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김 교수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둘 사이에 대략 이런 문답이 오갔다. 공청회를 지켜본 한 참석자는 이 의원이 순환출자 개념조차 잘 모르고 질문을 해댔다고 말했다. 팩트도 틀렸다. 현대자동차의 정비 가맹점 브랜드인 블루엔저는 별도 회사가 아니다. 현대차가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니 순환출자와는 상관이 없다. 경제민주화는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어렵고 복잡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 의원조차 헷갈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호 교수가 가서 참 말도 아닌 얘기를 응대해 주느라고 고생 좀 했네요. 팩트도 틀린 걸 들고 나와가지고 현대차, 삼성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는데 협력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적다. 그런가요? 애플은 어떤가요? 미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현대차의 납품업체들이 요즘 살판 났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해드렸죠. 동물원이 아닙니다. 그 안철수가 얘기하듯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게 다 팔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납품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납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보다 6배, 7배 이렇게 되는 게 삼성전자 납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 참 이런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여의도 연구소, 그 한나라당이죠. 무슨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런 요지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오늘 또 특히 이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경제민주화 추진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새누리당 내에 이제 일부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서 쭉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1호 법안부터 4호 법안까지 냈고요. 물론 1호 법안 안에는 법률이 여러 개 있습니다. 2호 법안도 여러 개 있고. 지지난주에 이제 그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 김종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유권적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김종인 씨가 주장하는 행복 추진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소위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돼지농장, 동물농장의 행복입니다. 그게 소위 자유민주 사회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 김종인 씨는 아마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의 행복이라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모양인데요. 참 딱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동안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순환출자,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자. 그런데 이제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자. 이렇게 이제 냈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살인죄보다 높게 처벌하겠다. 300억 이상의 이득액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의 대통령의 사면권이 없는 그런 엄중한 처벌, 말하자면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감옥에 15년 이상 쳐넣어 버리겠다 하는 정말 무서운 법안입니다. 근데 이 재판 자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붙이겠다. 말하자면 인민재판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 집단법을 만들겠다 했는데, 대기업 집단법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대기업법 관련 30대 대기업 관련법을 규제하는, 말하자면 그게 법률 위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준을 정해서
말하자면 키 1m 90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리 자체로도. 키 1m 90 이상인 사람, 또는 뭐 저처럼 키가 작은, 예를 들어서 뭐 1m 65도 안 되는 인간들만 모여서 그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게 존재할 수 없는 법인데 어떻든 대기업 집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30대 대그룹,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하는 법률, 이따위를 만들겠다는 게 김종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 집단법 안에 이제 굉장히 또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체 30대 재벌은 내부에 사장단 회의 같은 게 있으니까, 사장단 회의는 지금 법률적인 지위가 당연히 없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법률적 지위로 만들어서 민주주의 유사 조직으로 끌고 가겠다. 말하자면 법률적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전부 투명하게 공개시키고,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한 것을 밖에서 국회의원들도 알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국회의 의사결정이고 정치적 의사결정이지, 기업은 CEO 한 명의 의사결정이 사실은 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주의 대리인들이죠.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CEO와 말하자면 이사회를 구성할 거냐는 것을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주주가 일단 대리인을 임명해 놓고, 뭐 주주가 직접 대리인이 될 수도 있죠. 경영자가, 소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건 기업이라는 것은 정치조직, 군대, 뭐 정치조직 이런 거하고 달라서 일사불란한 의견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하자, 안 하자 하고 놓으면 CEO가 하자고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대를 걸어서 야, 몇 프로만큼 하자, 뭐 깎자, 뭐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다수결의 조직이 아니에요. 근데 사장단 회의를 법리적, 법적 단칙 규정으로 만들어서 무슨 국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듯이 그런 따위의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업 집단법. 그래서 이제 몇 개 독소조항을 내놨죠. 이건 뭐 차라리 국유화하는 게 낫다. 근데 이런 몇 개 이제 독소조항을 막판에 지난주에 던져놓고 정규재 같은 인간들이 반대가 아주 극렬하니까, 야, 그게 인민재판이지 뭐냐 하고 반대가 되니까 오늘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공약을, 마지막 공약을 다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이 독소조항 3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또 3개를 뺀다는 루머가 나면서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 보면은 외부 필자를 동원해가지고 뭐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김종인이 잘하고 있는데 왜 김종인을 내친하느니 신소리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이 안대로 하면 정말 참 웃기는 게, 인민재판에다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붙이자. 무슨 얘기예요, 그 발상이라는 게. 말하자면 겁주고 모욕주고 대중 앞에 내세워가지고 창피주고, 말하자면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공개재판을 부정한 현대 재판의 법리에 반하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폭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뭐하는 좌빨들이 오늘 조선일보에 누가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김종인이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가 주장하는 재벌개혁이다. 이래서 마치 자기가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친구는 좌익이에요. 좌편향이에요. 근데 자기는 합리적 보수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김종인이가 옳은데 박근혜가 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요지를 썼어요. 참 얼빠진 친구들도 정말 많죠.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요. 순환 출자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국회의원보다 더한 인간들이죠. 인민재판을 찬성하면서 그래 보수, 지가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그게 도대체 합리적 보수가 뭔지, 좌익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더 하겠어요? 혹시 정규재 TV를 보면 반성하세요. 정신도 못 차리고. 옛날에 뭐죠? MBC 그 간판 사회하는 손모가 자기는 좌익이 아니고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가 기가 찼습니다만, 무슨 왜 그 코미디언 하는 무슨 여자도 제가 좌익이 아니라고, 그 좌익이 뭔지 아닌지,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죠.